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래통계 수학 가르치는 전경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제가 좀 약간 요청을 받았던 게 있는데, 오히려 지금 시간쯤 되면 제 수업에 대해서 어필하는 것보다도 많이 이제 수업 설명은 좀 들으셨겠다라는 그런 생각 아래서 지금 아이들의 공부 시점이 전체 수학 공부의 어떤 위치에 있으며 그다음 이후 공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 그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좀 집중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슬라이드는 일단 요거 켜놓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수학 1하고 수학 2 그 다음에 미적분까지 그 커리가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의 어떤 큰 골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 분필이 좀 필요해서 가지고 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젠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복습의 느낌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 기억이 나시면 한 번씩 그냥 언급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처음에 있는 그 수학 상한은 제가 따로 언급 안 할게요. 이제 지나간 거고요. 말 살짝 좀 섞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수학 1 그리고 수학 2 미적분까지를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죠. 수 1이 있고 그 다음에 수 2가 있고 그 다음 미적분 이렇게까지가 있습니다. 사이드 과목이 있긴 있죠.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그거를 갖다 수강을 안 하니까 이제 저희가 좀 경시하는 거 뭐하고 뭐가 있죠? 이거 말고 기하하고 확통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근데 그거는 지금 요 결하고 안 맞아서 따로 사이드로 두고요.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별로 비중이 없는 그런 과목이라는 걸. 공부량도 적고요. 그다음 심지어 기하는 그런 것도 좀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특강도 안 듣고 그냥 내신으로 접근한 친구들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아마 제가 지금 손들라고는 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진짜 내신 기간 동안만 간단하게 하고 아마 1등급 받은 1등급이 아니죠. 그 A라는 걸 받은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별거 아닌 과목이라서 우리가 지금 뭐 다룰 그런 과목은 아닌 것 같고요. 요 과목들에 집중해서 얘기를 잠깐만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다 아실 겁니다. 수 1에는 크게 세 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시죠? 순서까지 다 외우고 계신가요, 혹시? 맨 처음에 뭐가 있는지는 아실까요? 이미 지나온 거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초성이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만 얘기해도 바로 말씀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맞아요. 지수 로그 함수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이어지실 겁니다. 뭐가 있죠? 삼각함수라고 들어보셨죠? 네, 삼각함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정말 지금 가장 익숙한 어려운 단어일 거예요. 네, 수열. 요게 있고요. 이제 2학기로 넘어가면 이 수학 2라고 하는 과목을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요거는 또 크다랗게 보면 세 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요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수의 극한. 근데 이 단어도 붙이기는 해요. 함수의 연속이란 단어를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극한과 연속이라고 하는 큰 단락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미분법, 그 다음에 적분법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셨죠? 어, 근데 이게 마지막 단계죠. 저희가 이제 이과 느낌의 공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당연히 다 도달을 할 텐데 요거는 세개 단원이 뭐하고 뭐하고 뭐로 이루어져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맨 처음에 그냥 써드릴게요. 수열의 극한. 뒤에 붙이는 단어는 뭐 흘겨 들으셔도 됩니다. 급수란 단어를 붙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미분법하고 적분법까지입니다.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저도 알아요. 아니 근데 지금 와서도 여기에 대해서 약간 체계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이제 좀 어머님이나 아니면 아버님하고 수학 공부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할 때도 아마 조금씩 더 디테일해질 거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삼각함수 그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데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치면 이게 무슨 과목인지도 모르면 약간 아이들하고 소통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자, 잠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요 미분 있죠. 요 녀석은 단어는 얘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얘는 다루는 함수가 다릅니다. 근데 다루는 함수가 뭐냐 하면 이 녀석은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예를 들면 x제곱이라고 할지 아니면 뭐 x 더하기 뭐 2라고 하는 그런 함수라 할지 그런 거고요. 얘는 초월함수를 다룹니다. 근데 초월함수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다항함수보다 좀 복잡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앞에 잠깐 볼까요? 어, 저 앞에 어떤 함수 써놨죠, 제가? 네, 맞죠. 네. 삼각함수도 있고 지수 로그함수도 있죠. 근데 그 앞에 보면 사실 수학하라고 하는 과목에 추가적으로 약간 독특한 함수가 있긴 있어요. 혹시 아실까요? 수학하에 보면 함수 그 다음에 또 이어져 있는 함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유리 무리함수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것까지 포괄해서 얘네들을 미분하는 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아이들이 여기는 거쳐 왔을 거니까 잘 공부가 되어 있을 거니까 이거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 미분법이 약간 약해져 있으면 당연히 이건 공부 못하는 거예요. 됐을까요? 네,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 적분은 그럼 어떤 느낌일까요? 얘는 초월함수에 대한 적분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좀 약해져 있다거나 아니면 좀 끄트머리에 요게 좀 약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녀석은 우리가 다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을까요? 네. 이렇게가 연계가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가 또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번엔 다른 연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상 보면 얘는 그냥 뻔하게 보일 겁니다. 이제 뭐하고 뭐가 연결이 돼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지. 당연히 처음에 있는 지금 기말고사에 들어가 있는 이 수열이 약하다라고 하면 이거 공부 못해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요 뒤에 가서 만약에 얘가 좀 어렵다 아이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그냥 무턱대고 아 미적분 못한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요. 어쩌면 얘가 약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쩌면 얘가 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를 하실 때 어떤 단원이 어려워 엄마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자연스럽게 어쩌면은 애가 이제 수학 2나 수학 1에서의 요 지점이 약간 약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마지막으로 첨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안에서는 대략 다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연결시켜 드렸던 게 딱 이거예요. 복습 살짝만 할게요. 이 수열의 극한이 약간 약하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어쩌면 함수의 극한 잘 안 됐을 수도 있겠는데 내지는 수열입니다. 반면에 여기에서의 미분법이 좀 약하다. 이거는 좀 고려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미분법이 약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앞에 있는 지수 로그 함수 또는 삼각함수가 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중에서 뭐 하나만 틀어지면 뒤에 거가 문제가 생긴다고요. 어떻게 좀 전달이 됐을까요? 어, 근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해 드려 볼 수 있는 거. 이게 어떤 단어가 생략되었었는지 함수였죠? 요거 함수입니다. 얘가 함수. 그리고 이게 수학 가르치는 사람은 다 아는데요. 이 수열이라고 하는 게 아마 이과로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자연수가 정의역인 함수예요. 수열이 함수입니다. 함수의 극한이죠. 수열의 극한. 이것들 다 뭐를 갖다가 미분하고 적분한 거였죠? 함수입니다. 다항함수고 초월함수고. 전반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게 만약에 보이면요. 사실 어디로 넘어가셔야 되냐면 수학하에 가장 메인 단원이 있어요. 수학하예요. 함수란 단원이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약간 가라앉아 있으면요. 가장 먼저 어머님들께서 뭔가 의심해 봐야 되는 건 그 함수란 단원이에요. 애석하게도 아이들 자존심이 조금 좀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는 이제 수학화 이미 끝나 있는 그 단원으로 넘어가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됐을까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남아 있는 컬이 에서의 구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만 좀 넘어가서 수능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우개만 가지고 올게요.
요 골조입니다. 이걸 알고 계시면 혹여나 알고 계시면 하다못해 아이들하고 그냥 소통 속에서 어디가 약하구나를 알 수도 있고 하다못해 강사나 아니면은 뭐 입시 컨설팅에서 얘기를 하실 때 좀 소통이 훨씬 구체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우도 괜찮겠죠? 네, 이건 어디서든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만 제가 연결을 시켜드렸을 뿐인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는 건 뭐 이겁니다. 지금 이번 여름방학 때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는 거. 수능이 몇 개 과목을 보는 상황인지는 아시죠? 3개 과목입니다. 수능, 수학 1하고 수학 2하고 마지막에 선택 과목을 보게 되어 있어요. 얘는 픽스예요. 당연히 중요한 과목이겠죠. 선택 과목은 몇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네,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도 알아요. 그 예비고일 어머님들께 설명할 때는 좀 그래도 궁금하신 눈빛인데 지루하신 눈빛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까지 가는 순간. 네. 선택은 3개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기하, 그 다음에 확통, 미적. 근데 아마도는 가장 요즘 핵심은 미적이겠죠. 미적을 아마 선택을 할 겁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항 개수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11개, 11개, 수능 몇 문제 보죠? 30문제 보는 건 알고 계시죠? 빼면 몇 문제죠? 8개입니다. 점수 배분까지 그냥 갈게요. 점수 배분은 37점, 37점, 또 빼볼까요? 26점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작년하고 아마 약간 얘기가 달라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당연히 재작년까지 어떤 수능을 봤었을 때에는 킬러 여기서 나왔습니다. 문제 개수 여기서 더 많아요. 점수 여기서 더 많아요. 그럼 핵심 과목은 당연히 뭐다? 수원하고 수투다. 수능 공부할 때도 제일 중심은 여기에 둬야 된다. 미적분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마라. 그런 얘기였었을 텐데 어, 지금 사실 은근슬쩍 모든 강사들 내지는 MC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좀 바꾸고 있을 겁니다. 미적분 지금 놓치면 안 됩니다 쪽으로 넘어가고 있을 거예요. 계산 복잡해지고 난이도 갑자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재작년에는 얘가 별거 아닐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지금 얘가 어렵게 나오고 있는 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미적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 때 사실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어요. 수학2를 한 번만 공부했으면 대략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번쯤은 미적분을 좀 공부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적분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난이도가 올라가고요. 수학 1이나 수학 2의 어떤 킬러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학 2까지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럼 미적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린 거고요. 수2가 아직 많이 미진하다. 그러니까 한 번을 했으나 거의 다 까먹었고 아직 한 번을 못했다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미적분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그죠? 앞에 거가 만약에 안 되면 미분이나 적분 파트가 안 되면 미적분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게. 여기까지가 큰 골조입니다. 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까 원장님 요청하셨듯이 제 수업에 대해서는 정말 심플하게만 말씀드리고 나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하고 금요일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반은 수학2를 그래도 한 번 이상은 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그렇고 그다음에 클리닉은 매일 있습니다. 다만 이후일에는 제가 따로 직접 진행을 하실 거고요. 수업 앞뒤로도 제가 따로 클리닉을 봐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제 수업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20초 내로 네 일단락하고요. 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래요. 저는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이 수학학원 가장 본질은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 사실 제가 저희 반에서 그러니까 저희 반 친구들은 저 안 보고 있는 친구 수업하는 중에 안 보고 있는 친구 단 한 명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강사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뭐 딴청을 피운다 내지는 뭐 예를 들어 멍을 때리고 있다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런 만큼 아무튼 아이들 반드시 공부하는 반 공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